오늘은 뒷목 뻐근한 증상을 한방 과립제로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약국 손님 중에 뒷목 통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그때마다 진통제를 사러 오셨던 40대 남성분이 계셨거든요. 한 번은 그분이 이젠 뒷목 통증이 진통제로도 잘 낫진 않는다며 다른 방법은 없냐 저에게 물어오셨는데, 제가 한방 과립제로 뒷목에 생긴 충혈을 풀어주면 통증이 덜해질 수 있다며 몇 가지 과립제를 섞어 이틀분을 쥐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은 그 약을 드신 후 진통제로도 잘 듣지 않던 뒷목 통증이 신기하게 가라앉아 그때부터 저희 단골이 되어 몇 달에 한 번씩 과립을 지어가시곤 하셨죠. 나중에 제가 어째 과립을 드셔도 두통이 가끔씩은 오시나 봐요 물으니, 그래도 예전 진통제를 먹을 땐 한 달에 통증이 몇 번씩 왔는데 약사님이 지어준 과립을 먹으면서는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비상약으로 꼭 챙겨놔야 마음이 놓이네요 하시네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오, 어떤 약을 썼는지 궁금한 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동양의학으로 볼 때 뒷목 통증은 상초, 즉 흉부와 뒷목으로 열이 팽창하면서 그 열압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따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만으로 그 열압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에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압력이 오르거나 아예 그 압력을 해소하지 못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연히 신경안정제나 뇌로 통증이 전달되는 걸 차단하는 약들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실 거고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뒷목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병원에서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혈압약을 이용하여 혈관의 압력을 내려 통증을 완화시켜주지요. 하지만 혈압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혈압약은 말초 혈관의 모든 혈관을 확장하여 전체 혈액순환을 더욱 느리게 하여 또 다른 순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사실 혈압약으로 뒷목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동양의학에서 볼 때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지요. 실제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도 예전에 두통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 어지럼증이 생겨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도 계셨네요. 나중에 그분은 혹시 혈압약 때문인가 하고 혈압약을 끊은 후 어지럼증이 좋아졌다 하셨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이렇게 열압이 뒷목으로 쳐오르는 뒷목 통증은 동양의학에선 어떻게 해결할까요? 앞에서 흉부와 뒷목에 열압이 오른다 했으니 상초, 즉 심장과 폐의 열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몸을 무리하면서 긴장과 스트레스로 간을 긴장시키고 횡격막이 좁아져 상부의 열이 하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으니 간의 긴장과 열을 풀어주는 게 맞을까요? 동양의학에선 이 둘 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초, 즉 심장과 폐를 시원한 물의 기운으로 식혀주는 약초들과 간을 자양하면서 간의 긴장과 열을 풀어주는 당귀와 작약을 이용해 뒷목으로 쳐 올라오는 열압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말씀드린 약초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과립이 자음광화탕이고요. 물론 자음광화탕에는 찬 성질의 약초들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질 수 있어 위장을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약초들도 첨가되어 있네요. 또한 간에 열이 차오르면 하부 생식기에도 미약하게 열이 팽창하므로 하복부에 생긴 습열을 없애기 위해 황백이라는 약초도 들어가고요. 하지만 뒷목 통증은 그 무엇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우라로 열압이 위로 팽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의 긴장과 수축을 풀어주는 향부자라는 약초가 들어가야 비로소 뒷목의 긴장통을 완전히 풀어낼 수 있죠. 이렇게 대단한 향부자가 든 과립으론 향사평이산이라는 과립이 있고요. 그런데 향사평이산은 소화제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맞아요. 소화제로 많이 써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긴장으로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한 소화불량에 쓰지요. 따라서 현재 향부자가 필요한데 다른 위장 소화제가 들어있다 해서 향사평이산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차라리 위장 소화제가 든 것이 오히려 자음광화탕과 함께 쓸 때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약사님은 뒷목 통증에 자음광화탕과 향사평이산을 적절히 배합해서 쓰신다는 말씀이네요 라고 결론 내신다면 네, 보통은요. 하지만 만약 찬바람을 쐰 후 뭔가 몸이 찌뿌둥하며 찬바람이 싫으면서 뒷목 통증이 오래 간다면 찬 냉기로 인해 피부층과 혈관이 긴장된 상태에서 열압이 팽창되어 통증이 오래 가는 것이므로 제일 먼저 찬 냉기를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발산 효과가 있는 약초들이 필요하네요. 거기에 뒷목의 충혈을 풀어주는
시효와 갈근 작약, 가슴에 정체된 기를 합으로 내려주는 전호와 지각 같은 약초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약초들로 구성된 과립제로 폐독상과 계지가 작약이라는 과립이 있네요. 따라서 찬바람을 쐴 이후로 뒷목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폐독상과 계지가 작약탕을 위주로 스트레스가 동반되었다면 향사평이산을, 과로가 심한 상태라면 자음광화탕까지 추가하여 뒷목 통증의 원인을 상황에 맞게 풀어주면 되네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다고요? 또 이게 찬바람을 쐴 후 생긴 뒷목 통증인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열압에 의한 통증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요? 그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추위를 잘 타고 찬 게 싫으면 찬 냉기가 몸에 있다는 뜻이고, 추운 건 전혀 없이 더워하고 갑갑해하면 열성 통증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오늘 뒷목 통증을 한방에 해결하는 자음강화탕과 향사평이산, 찬 냉기가 동반된 경우라면 폐독상과 계지가 작약탕까지 의외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한방과립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물론 뒷목 통증이 오래 진행되어 혈관의 동맥경화로 뒷목 주변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다면 진짜 혈압도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그런 경우엔 앞에 과립들만으로 뒷목으로 올라오는 열압을 쉽게 내릴 수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혈관을 자양해주며 혈관의 노폐물을 녹여주는 약초들을 앞에 과립제들과 함께 써준다면 어느 정도는 혈관과 뒷목 근육을 보호하면서 열압을 내릴 수도 있기에, 고혈압으로 뒷목 통증이 온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약초들과 과립들로 본인의 몸을 근원적으로 치료해 보시길요. 그리고 뒷목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면 체력을 채워주는 신장과 부신의 약초들로 내 몸을 더 보강해 주시고요. 오늘은 동양의학적으로 음어화 등에 대한 이야기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처방에 대해 말씀드렸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